8월 12일 목요일입니다. 가상자산 시황 분석 및 뉴스를 전달하는 블록체인입니다. 주요 시황 단신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6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친 해커들이 하루도 안 돼 절반 가까이를 돌려줬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탈중앙화금융 디파이 플랫폼 홀리네트워크는 전일 해커들이 수천 개의 가상화폐를 탈취했다며 돌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블록체인 업체 수석 과학자는 해커가 가상자산을 훔칠 수 있더라도 블록체인의 투명성 등으로 인해 세탁과 현금화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가상자산 온체인 애널리스트 윌리유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네트워크 이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30일 기준 비트코인 네트워크 신규 이용자 수는 120만 명이라며 이에 최대 3배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거래소 오프체인 이용자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5월 19일 이후 처음으로 가상자산 시총이 2조 달러를 회복했다며 지난주부터 이어진 비트코인 상승세와 런던 하드포크로 인한 이더리움 상승이 시총 회복의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을 지배하던 공포도 거치면서 2달여 만에 투자 심리가 탐욕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코인베이스 CFO 알레시아 하스가 CNBC 스쿼크박스에 출연해 1분기 이더리움 거래량이 비트코인 거래량을 추월한 이유 3가지를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로 NFT 열풍, 두 번째로 이더리움 2.0 입금 컨트랙트 락업 ETH 증가, 세 번째로 POS 지분증명 합의 알고리즘으로의 점진적 전환 등으로 진단했습니다. 하스는 또 향후 기관 자금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평가에 따라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으나 지수별로 엇갈리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62% 상승하고 S&P 500 지수가 0.25%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16%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난 24시간의 주요 코인 마켓 시황 정보입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가상화폐 시장에 돌아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12일 오후 1시 10분 기준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전일보다 0.57% 상승한 45,932달러입니다. 이더리움은 1.58% 상승한 3,215달러입니다. 에이다는 6.78% 상승한 1.83달러입니다. 리플은 17.67% 상승한 1.03달러입니다. 도지코인은 10.09% 상승한 0.2851달러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7.07% 상승한 638달러입니다. 이오스는 6.77% 상승한 4.98달러입니다. 주요 메이저 코인과 알트코인은 전반적으로 강보합주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입니다. 더블록에 따르면 가상자산 전문 자산운용사 발키리 인베스트먼트가 현지 시간 11일 비트코인 선물 ETF 관련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된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해당 펀드는 비트코인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시카고 상품선물거래소 CME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선물 계약에 투자합니다. 미디어는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이 최근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발키리가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한 강연에 참석한 게리 갠슬러는 비트코인 ETF와 관련해 SEC의 뮤추얼 펀드 관련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는 ETF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그가 CME 그룹의 비트코인 선물 전용 ETF 승인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NFT 과세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고 조선비즈가 12일 보도했습니다. 10일 기획재정부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NFT 과세 여부 방안을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쟁점은 NFT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기존 가상자산 등으로 볼지 여부입니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 기재부와 국세청, 금융위는 NFT의 내년 법 시행 전까지 NFT 정의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와 국세청 금융위 등이 과세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NFT가 특훈법 내 가상자산의 정의에 포함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경우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문제는 기본 공제액이 250만 원으로 1억 원의 작품을 팔았을 때 9,750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1,950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붙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메이저 보험사 매스뮤추얼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펀드를 제공하기 위해 뉴욕 디지털 투자그룹 NYDIG와 제휴했습니다. 매스뮤추얼은 브로커딜러 MML 투자자 서비스 MMLIS를 통해 적격 고객에게 비트코인 펀드를 제공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효율적인 대체 투자 방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MMLIS 투자 책임자는 매스뮤추얼이 비즈니스 여러 영역에 가상자산을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고 비트코인 투자를 원하는 금융 전문가와 고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스뮤추얼은 1851년 설립돼 50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한 생명보험사로 지난해 12월 NYDIG를 통해 1억 달러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500만 달러 규모의 NYDIG 지분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SEC 위원장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가상자산 시장을 제대로 규제하려면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의회는 가상자산 거래, 대출, 디파이를 우선적인 입법 순위에 놓아야 한다며 거래, 프로덕트, 플랫폼을 감시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감독 및 집행 능력을 SEC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겐슬러의 서한은 지난달 워런 의원의 공개 서한에 대한 답변으로 당시 워런은 SEC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규제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어떤 권한이 있는지 규제 공백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겐슬러의 답변에 대해 워런은 수요일 성명을 내고 가상자산은 우리 금융 시스템의 무법지대라며 투자자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더 나은 규제가 필요하고 의회가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 SEC에 추가로 권한을 부여해야 할 분야를 확인하게 돼 기쁘다며 입법을 통해 규제 격차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뉴투데이에 따르면 운용자산 4,020억 달러의 뉴욕 소재 자산운용사 누버거 버먼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누버거 버먼 상품 전략 펀드는 규제 적격 선물 및 여러 투자 수단을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한 노출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미국 SEC 웹사이트에 따르면 누버거 버먼은 8월 11일자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8월 12일 블롱체인을 마칩니다.